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오태민 작가의 강연, 자본주의와 노인, 인플레이션으로의 이끌림, 그 발췌본입니다. 네, 요즘 세상 참 복잡하게 돌아간다 느끼실 텐데 그 뒤에 뭔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뭔가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현대 자본주의, 특히 고령화 문제랑 자본소득, 또 인플레이션, 이 관계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눈에 보이는 사건들 말고요. 진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그 끌개가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네. 이 분석이 되게 흥미로운 게 뭐 정치 문제나 세대 갈등처럼 보이는 현상들 있잖아요. 네, 많죠.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랑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단순히 표면적인 게 아니다. 그렇죠. 특히 그 끌개라는 개념. 눈엔 안 보이지만 사회 전체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. 그걸 좀 밝혀보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. 우리 사회가 그냥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, 그 끌개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. 맞습니다. 오태긴 작가는 그 끌개 중 하나로 불평등을 딱 지목하는데 이걸 진위계수로 볼 수 있다고요? 네, 그렇죠.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불평등을 확 키우는 게 월급 같은 근로소득 격차 이것보다는요. 이것보다요? 네,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, 바로 자본소득이라는 거예요. 자본소득. 실제로 통계를 봐도 자본소득 비중이 높은 사회일수록 불평등 지수, 그 진위계수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속도를 이제 훨씬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진짜 좀 놀라운 포인트는 이 자본소득의 상당 부분을 고령층이 가져간다는 분석이에요. 네, 그 지점이죠. 일퇴했는데도 이미 쌓아둔 자산 때문에 여전히 소득 상위권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노인 만세라는 좀 확 와닿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고요. 특기에 따라서는 좀 도발적이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뭐랄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성공의 저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성공의 저주요. 네. 시스템이 좋아질수록 자본 가진 사람이랑 없는 사람,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.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미 자산 가진 사람들 소득 늘어나는 거 따라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. 여기서 오는 어떤 좌절감 같은 거. 그럴 수 있겠네요. 자본이란 게 그냥 돈이 아니라 뭐 정보나 시스템 그 자체라고도 하셨죠. 네, 맞아요. 여러 세대에 걸쳐서 쌓인 그런 무형의 것들이죠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예전에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좀 다르게 봤다면서요. 네.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생활자, 그러니까 자본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으로 힘을 잃고 사라질 거다. 뭐 이렇게 봤었죠. 왜 그렇게 봤을까요? 자산을 쓰기만 할 게니까. 그렇죠. 뭐 그런 논리였을 텐데 현실은 완전 달랐잖아요. 어떻게 달랐죠? 의료 기술 같은 게 엄청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이 확 늘었고요. 고령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,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꽤 활발하게 생존하게 된 거예요.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신다. 네,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긴 거죠.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 부양하고 또 약속했던 연금도 드려야 하고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국가가 슬그머니 인플레이션 카드를 꺼내든다. 이런 맥락이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분석에 따르면 딱 그 지점이에요. 이 고령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든 굴리고 연금 같은 약속을 지키려면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화폐 가치를 슬금슬금 떨어뜨리는 길, 즉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액수는 맞춰주는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. 그렇죠. 숫자상으로는 연금이 딱 지급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.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겁니다. 이야, 결국 이 부담은 누가 지느냐.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로 미래 세대,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, 바로 당신에게 조용히 넘어가는 구조라는 거예요. 정말 조용한 방식이네요. 네,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쓰는 가장 티 안 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사회 시스템을 한번 싹 리셋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는 해석인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네요.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고령층 중심의 자본소득 불평등 구조,
이걸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. 네, 그게 핵심이죠.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부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잘 안 보이는 끌개로 다음 세대를 넘겨지고 있다. 좀 냉정한 분석인데요. 네, 냉정하지만 현실의 한 부분을 좀 날카롭게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질문일까요? 만약에요,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령화된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뭐랄까 거의 불가피한 선택지처럼 보인다면요. 그럼 세대 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나눌 다른 방법은 없을까?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네, 대안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당신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어떻게 좀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까? 이 질문이죠. 그냥 열심히 저축만 하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뭘 해야 할지. 그렇죠.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